네, 이어서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 이게 놀랍게도 좀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인덱싱 하는 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우선은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할 건데, 음, 음, 여기 제가 이제 GitHub에 데이터를 미리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제 불러와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됩니다.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들었고, 그냥 어떠한 과목의 이제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출석, 그 다음에 레포트,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출석 점수가 이렇게 있고, 출석은 이제 대부분 점수가 높고, 뭐 중간 기말은 이제 그 뭐 어떤 학생은 이제 0점도 받았고, 어떤 학생은 100점도 받았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 학생은 총 이제 200명 정도가 있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준비를 해놓고,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에서 뭔가 로우나 이제 컬럼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그, 어, 그 컬럼들의 이름이 지금 문자열로 되어 있고, 그쵸? 여기는 이제 출석, 레포트, 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로우들의 인덱스가 정수로 되어 있나? 그것도 0부터 시작하는 이 정수의 형태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가장 좀 일반적이고, 뭐 그렇지 않은 데이터 프레임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생각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컬럼들의 이름도 정수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보거나. 넘파이가 있나 근데? 내가 넘파이를 불러왔나? 헷갈리네. 음. 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컬럼들의 이름이 0부터 시작하는 정수가 되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생각 안 하고, 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덱스가 이렇게 0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로우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정수가 아니고 문자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 만들까? 저거랑 이제 비슷한 데이터인데, 프레이 60, 65, 80, 90, 이제 요런 이제 출석 점수가 있고, 50, 100, 90, 100. 요런 이제 레포트 점수가 있고, 귀찮으니까 요거 두 개만 합시다. 요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이제 요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로우의 인덱스를 뭐 이렇게 학생들의 이름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죠. 이런 거는 일단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제목에 그 인덱싱의 이제 뭐 네 가지 컨셉 이러한 이제 말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이 그러니까 좀 어, 애매하게 지금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넘파이 느낌도 있고 뭔가 딕셔너리 느낌도 있고 그게 이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도 총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하나는 그 점을 찍고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대괄호하고 대괄호의 시작과 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록을 써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먼저 그 첫 번째로 이제 점을 찍고 접근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클래스에서 생성된 이제 인스턴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인스턴스에 있는 어트리뷰트에 접근을 하는 느낌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요 얘 있죠. 얘가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점을 찍고 이제 탭을 누르고 이제 여러 가지 함수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저장한 어트리뷰트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ATT 이런 게 있자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컬럼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첫 번째 원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뭐 ATT에 접근을 하면 이제 그 이렇게 첫 번째 컬럼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접근을 하면 레포트 점수를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에 접근을 하면은 그 중간고사 점수를 볼 수 있고 기말고사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컬럼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DF를 이해할 때 DF도 이제 하나의 인스턴스이다. 그래서 점을 찍고 접근할 수 있는 여러한 속성들과 이제 함수들이 있는데 그 속성들 중에서 이제 컬럼 이름에 대응하는 속성들이 있고 그 컬럼 이름에 대응하는 속성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컬럼이 선택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여기까지만 써야 되겠다. 우리는 이제 그 첫 번째 컨셉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컨셉은 그 DF가 하나의 인스턴스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언제 좀 유용하냐면은 그 그냥 경험상 컬럼의 이름이 그 대충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 이게 뭐 AT로 시작하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방식들도 제가 소개를 할 건데 다른 방식에 비해서 좀 뭔가 타이핑하기가 더 적어가지고 선택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예, 간단하지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얘를 그 데이터 프레임을 딕셔너리로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완벽한 이제 딕셔너리랑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제공하는 기능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는 뒤에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뭐지? 얘가 그 컬럼 이름이 키가 되고 그 컬럼의 데이터가 밸류가 되는 이제 딕셔너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면은 어떤 그 딕셔너리가 이제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딕셔너리의 키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에서 각각의 이제 키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이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는 구조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키에 대응하는 이제 요 이제 그 데이터들이 이제 밸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이런 DCT, 그러니까 딕셔너리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 DCT에서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 내가 이제 데이터를 꺼내는 이러한 방식들을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똑같이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출석 점수를 이렇게 뽑고 싶다. 그러면 딕셔너리에서 이게 됐었잖아요. 그러면은 DC 그 DF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딕셔너리에서 이렇게 get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get 메소드를 써서 이렇게 문자열을 전달하게 되면은 출석에 해당되는 이러한 그 값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